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봄이 무르익자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에 11년 만에 황사 경보까지 내려진 데 이어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상태를 유지하며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만큼 뿌옇게 변한 하늘. 평소 파랗던 하늘은 사라졌고 황사와 먼지에 가려져 한라산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100m 이상 떨어진 건물들도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도 어슴풀의 윤곽만 보입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써도 목이 아프다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황사가 이렇게 심하니까 막 목도 아프고 시야도 부영해서 눈도 침침하고 어쨌든 코로나랑 같이 겹쳐가지고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어제 제주시 연동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평소의 20배인 1세제곱미터에 120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도 평소보다 10배 높은 200 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제주 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나 나쁨 상태를 보이는 등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1세제곱미터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8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제주에는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 내려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돼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현이 되고요. 고비 사막 쪽에서 이제 기상 조건이 많이 건조해서 그쪽으로도 먼지도 많이 날리고 한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올해가 많이 주의보 같은 것도 많이 발령이 되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까지 중국발 황사로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야외 수업을 하지 않거나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되도록 바깥 활동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는 이틀째 제주 전역에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나쁨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여 대는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작업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가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주시가 불법 영업이라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해놓고선 정작 영업은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쇼핑몰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드림타워 측이 올해 초부터 불법 영업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 쇼핑몰은 즉각 영업을 중단해 주시고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즉각 현장에 나가셔서 영업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주 똑같은 혐의로 드림타워 측을 경찰에 고발해 놓고선 영업 정지나 취소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 제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미 영업을 시작한 경우 정지나 취소시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막 검토를 해봤는데. 상인단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영업도 당장 뭐 중단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요.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등록하라는 공문을 드림타워 측에 보냈지만 이 또한 법적인 시한은 없고 지역 상인들과의 협상도 장기화될 수 있어 불법 영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면 제주시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상점과 보전을 위해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불법 영업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드림타워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영업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제시 절차가 끝남에 따라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카지노 감독위원회는 다음 달 2일 드림타워를 방문한 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카지노 영업장소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를 최종 승인하면 사업자는 카지노 기구 검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말쯤 카지노를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급증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출력을 제한하는 횟수가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이 출력 제한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가동 중인 풍력 발전기는 123기. 지난 1997년 구자읍 행언리에 첫 설치를 시작해 20여 년 만에 100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하지 못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한은 지난해 77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 금액만 약 30억 원. 풍력은 바람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정확한 공급을 예측하기 힘들어 초과 공급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출력 제한은 지난 2015년 3차례 152메가와트아워에서 지난해에는 19,000여 메가와트아워로 5년 사이 127배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풍력발전 출력 제한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배, 내년에는 더 늘어 약 3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태양광 개발이 급증하면서 출력 제한 위기가 더 높아질 거란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출력 제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시간에 산업시설에서 많이 써줘야 주간 시간에 태양광이나 풍력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 수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주도는 남아도는 전력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전력 거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분산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해저 연계선으로 남은 전력을 육지로 내보내는 역송 실험도 추진합니다. 전력을 열로 전환해서 보관한다거나 지금 제주도에서는 전기를 수소로 전환시켜서 또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남 신안에서도 이달 들어 2차례나 출력 제한이 실시되면서 제주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보다 면밀한 전력 계획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이상 늘면서 렌터카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운전길에 도로 안전시설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연못에 빠져 옆으로 뒤집힌 차량 한 대. 빗속에 20대 남성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오고 뒤이어 운전자인 여성 한 명도 힘겹게 탈출합니다.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차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려다 후진하던 도중 연못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게 달린 거 아니고 그러다가 차가 그냥 다가 뒤로 그냥 넘어가 본 거야. 완전히 막 서툴어난 거야. 굽이진 도로와 맞붙은 연못이지만 펜스 같은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를 키웠습니다. 사고가 난 연못입니다. 둘레를 따라 울타리가 이어져 있지만 도로변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해안마을 어촌계 작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바닷가 풍경을 보려다 전기차 조작이 미숙해
파킹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고 스스로 탈출했지만 현장에는 추락 방지턱이나 위험을 알리는 팻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썰물이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저 보시다시피 여기 그 물물 때는 엄청 물이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좀 위험하다 계속 생각을 했었고요. 밤에는 특히 이제 가로등도 없어서. 제주는 안갯길이나 급경사, 해안도로 등 굽은 길이 많은 도로 특성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간 조명 시설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그다음에 호수 이렇게 뭔가 도로에서부터 접점이 끊겨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안전 시설물, 그다음에 구간을 이제 보호해주는 구조물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전체 사고의 10%에 달하는 400여 건. 낯선 여행지에서 운전 부주의도 문제지만 관광지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경찰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무면허의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63살 A씨를 입건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서귀포 시내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차를 몰다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91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적발됐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봄볕이 무르익으면서 신안군 일대 연안 해역에서 잡히는 새우젓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은 초매식을 갖고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우젓이 가득 담긴 수백 개의 드럼통들이 위판장에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경매사들은 새봄만큼 활기찬 목소리로 흥정에 나섭니다. 드럼통에는 새하얗고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인 봄젓이 입맛을 유혹합니다. 지금 봄철 새우젓은 이제 오전 육젓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처음 나온 새우젓이다 보니까 육질이 부드럽고 껍질이 얇고. 올해 들어 첫 새우젓 위판이었지만 아쉽게도 가격은 기대 이하. 지난해 하반기 많은 물량의 새우젓이 생산된 데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량은 질은 나쁘지는 않고 작년하고 괜찮은데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젖이 새우젓이 많이 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새우젓 첫 위판과 함께 고기잡이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초매식도 열렸습니다. 금년에도 풍어와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고 신안군 수협의 지난해 새우젓 위판액은 840억여 원으로 전체 위판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특산품 중의 특산품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어제 종일 뿌연 하늘에 공기도 탁해서 숨쉬기 답답하셨죠? 오늘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황사 농도가 옅어지긴 했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제주도에 이틀째 황사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9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농도가 낮아졌지만 고산은 621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시도 534 마이크로그램으로 여전히 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점차 옅어지면서 황사 경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보가 해제되더라도 대기질을 회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황사 먼지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잔류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수시로 미세먼지 예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2, 3도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고산 12도, 서귀포 13도, 성산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는데요. 제주시와 성산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고산과 서귀포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도서 지역도 황사특보가 발효 중으로 오늘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1.5m까지 일면서 잔잔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다 안개가 예상됩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하늘길 시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따뜻하겠고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금 수거책인 36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대출금을 갚으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 금융 사기는 1,500여 건으로 피해 금액은 235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수백억대 차량 수출 사기단 주범인 모 무역회사 대표 24살 A씨를 지난 24일 충북 청주에서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B씨를 쫓는 한편 대포차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민 120여 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외제차 등 고급차를 구매해 동남아 등지에 수출한 뒤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농협 직원의 이른바 셀프 대출과 관련해 불법 대출 금액이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맡는 A 과장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달까지 2년 동안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재산 등을 담보로 25억 원가량을 불법 대출한 사실을 NH농협은행 감사부가 확인했습니다. 농협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가운데 A 과장은 대출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